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 검찰이 기소할 때 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신의 쿠데타지요.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법정에서 통화는 계속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증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함께 기소된 공범 혐의 인정했는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교사에 대해 법원의 처벌 기준인 양형규정상 최고치입니다. 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지만 위증을 시키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검찰이 오늘 징역 3년을 구형한 건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모 씨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은 위증이 아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무죄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서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서 성남시가 검사 사칭 책임을 이재명 대표에게 몰아서 씌우려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덕분에 이 대표가 처벌을 피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 사칭하셨죠?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갑자기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했기 때문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재명 변호사가 저한테 뭐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추가로 질문을 메모해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사인을 줬었습니다. 사법 질서를 보호해야 할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사실을 은폐하려고 위증을 교사했고 사법 자원을 낭비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 씨 증인신문 하루 전날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변론서를 숙지하게 한 것도 100% 완벽한 위증을 도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 파일,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차례 통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고 김병량 시장 측과 KBS가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며 김 씨에게 관련 증언을 요청합니다.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이 대표는 변론 요지서를 보냈습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이렇게 답합니다. 선거를 위해서 언제나 내부에서는 누가 KBS랑 연결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통화 당시 12차례 반복했다며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건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김일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반면 검찰 역시 전체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위증교사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와 통화했던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정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전체 원본이 아니라 검찰이 일부를
짜집기를 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는 악마의 편집본이었습니다. PPT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허위 진술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것을 녹취록 전본에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입니다. 정치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돼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증언을 하기로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형사재판을 할 때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한테 사실은 개별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증거인멸 시도예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거든요. 그리고 거짓말 범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들키면 상당히 세게 처벌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집요하게 위증을 계속 교사하거든요. 위증을 종용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위증을 한 김 씨한테 심지어 미리 진술서를 받고 그 진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쓰도록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정도 구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선고량으로 봤을 때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사이에 실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거나. 왜 위증교사를 했는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당에 가면 분당 파크뷰라는 아주 대규모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걸 했고요. 당시에 김병량 시장이 계셨어요. 그래서 김병량 시장이 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면이 있었다는 걸 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와 추정 60분의 최모 PD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뭔가 두 사람이 같이 사무실에서 합의를 해서 검사인 것처럼 이 최모 PD가 전화를 합니다. 당시에 수원지검에 서모라는 그런 검사가 있었는데 주로 사투리를 쓰는 검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은갈치 혹시 받으셨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 같이 쳤죠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녹취를 해요. 이걸 이제 녹취를 이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양 시장은 그때 이제 구속이 되는데 김병양 시장이 나중에 보니까 두 사람이서 짜고 이거 지금 자기를 했다는 건 사실하고 두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병양 시장이 KBS는 고소해서 빼줄 테니까 이재명만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를 당시에 이제 수행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정황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검사가 피해자한테 자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는 뭐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위증교사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전화를 합니까? 그 전화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시면 조폭이 야 우리 좀 잘하자 하면서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말로만 보면 잘하자고 했을 뿐인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한 협박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기억 좀 되살려 보시고 정 안 나시면 제가 했던 변론연에서 보고 하세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건입니다. 수십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죠. 본인도 김모 씨 본인도 내가 이거 위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 내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걸 왜 전화했냐 이 사람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법정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전화한 것 자체가 바로 압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이 아닌 개인의 비리에 이렇게 당이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어처구니 없게 민생은 주둥아리로만 말하고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비리는 그냥 니그 아버지한테 소명하라고 하고 니들은 밥값 좀 하자. 아주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진다.